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허니스트입니다. 자, 요즘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한국판 뉴딜 정책이죠. 그래서 네. 관련된 주식들이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한국형 뉴딜 정책의 수혜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일단은 한국형 뉴딜 정책이 뭐죠?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에서 요새 실물 경기나 경제 흐름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아진 네. 상태에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더 많이 힘들어졌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다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비롯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주력 섹터 산업군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그쪽을 확실하게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정부 정책적으로 끌어가겠다라는 뉘앙스의 제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책적으로 뭐 돈을 쏟아붓겠다는 거죠. 특정 뭐 산업 분야에. 그래서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식으로. 네. 그거를 핵심 섹터로 해서 경제를 이렇게 부양시키겠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네네.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자리 잡은 게 5G 관련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뭐 디지털 뉴딜 뭐 이렇게도 말을 하니까 네. 디지털 분야 쪽으로.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종목군을 보게 보면은 뭐 컴퓨터, 인터넷, 통신, IT 뭐 다 요쪽입니다. 그런 쪽 애들 중에서 이제 뭐 깊게 걸려 있냐, 얕게 걸려 있냐의 차이일 뿐 거의 다 수혜주로 해서 네네. 사실상 근데 그냥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조금은 더 수급 테마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수급 테마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게? 네. 지금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잡힌 거잖아요. 네네. 발표는 됐고, 공식화됐고, 네. 예전에도 그랬었어요. 3D, 사물 인터넷, 이럴 때도.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테마에서도 기술 테마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자자분들이 혼동하는 게 있어요. 기술 테마다 보니까 그게 실체가 있잖아요. 어찌됐든. 밑도 네네. 끝도 없는 막 정치 테마처럼, 인맥 테마처럼 실체가 없는 신기루 같은 건 아니잖아요. 기술 테마란 거는 기술을 영위하는 회사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속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반영이 됐고, 그 말은 결국에는 거품이 껴서 거품으로 수급을 만들어내는 일반 테마주랑 수급 원리에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딜 정책이라는 게 실제로 시행이 되고 그 산업 분야에 실제 자본이 투여가 되고 거기서 뭔가가 이제 실적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이제 뭔가 우리가 판단을 해볼 여지가 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일단 뭐 할 거다라는 얘기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일종의 테마가 형성돼서 거품이 끼는 상태로 보는 게 보다 정확하다라는 거죠. 아직은 뭔가 된 게 없으니까. 네, 이거 그냥 조금 예를 들어주면은 편할 것 같은데요. 네. 팁시라는 종목 기억하시나요? 네네네. 이게 3D였나요? 사물이었나요? 저도 기억 가물가물한데. 네, 3D 프린트일 거예요. 이거 예전에. 네.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거를 예제로 지금 보여드리는 게 닮아서 그런데요. 기술 테마도 결국엔 테마다. 이거 월봉입니다. 네. 이거를 한번 같이 봐주세요. 이때 3D 테마 한참 핫할 때거든요. 네네. 2014년, 13년 말 14년입니다. 이걸 참고해 주셔야 돼요. 이때 이 3D 프린트가 이제 보급이 되고 상용화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랑 뭐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주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3D 프린팅 상용화 이미 됐죠. 3D 프린트를 통해서 막 피규어도 나오고 되게 많이 상용화 됐죠. 네네. 네, 이미 널리 보급됐어요.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돈도 법니다. 근데 현재의 주가는 어떤가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이때 3D 프린팅에 대한 기대치가 정점을 찍기 전 이때보다 산업이 성장을 했으니까 그 성장세에 맞춰서 올랐지. 네. 이 기대감이 정점에 있을 때 이때의 주가랑 비교하게 되면은 뭐예요? 이게 벌써 반의 반토막이에요. 네네. 최고가 14,000원, 13,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3,000원대인데 4,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자 12,000원으로 보고 그냥 중간값인 그리고 이거 4,000원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미
3분의 1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상 이게 여기서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적정 주가라고 생각 들지 않나요? 이렇게 쭉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여기서 접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네. 이때는 기대감이 고조된 거고, 기술 테마주들도 그래서 이러한 요소에서는 그냥 테마주 거품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거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예를 들었던 사물인터넷도 그렇고요. 이거 멀리 가지 않아도 또 가까운 데도 있어요. 수소 전기차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전기차는 이제 보급 시작됐죠. 네네. 네, 오히려 근데 보급 전보다 빠졌습니다. 주가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사실 주가가 기대감으로 간다. 뭐 그쵸. 실적이 나오기 전에 그건 다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랑도 또 다르지 않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걸 지금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뛰어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뉴딜 정책 쪽으로 들어간다면.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여기서 성장성, 미래 매출,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일단 기술 테마에서 되게 성장성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힘 빼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아까 그 TPC 잘 보여주셨는데 네, 저거 지금 오픈베이스도 3,700원대인데 막 이것도 막 10,000원 넘을 가능성도 막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막 몰빵하려고 막 그러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10,000원?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거를 10,000원을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이거를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근데 가게 된다라면은 이것도 지금 월봉입니다. 네네. 아까 그러면 TPC 다시 가게 된다면은 TPC도 갈 때 그에 맞는 거품이 끼고 그 거품에 달려드는 수급이 압도적으로 필요해요. 이 네. 상황이 만들어져야겠죠. 네. 근데 아직은 오픈베이스를 예를 들면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수급의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네. 수급이 안 만들어진 게 맞는데 이제 네. 막 만들어지지 않겠냐? 막 이런 예상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 얘기는 관점이 완전 다른데. 그거를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는 솔직히 모르는 것 같고요. 이거 근데 수급이 거래량이 안 터지는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네, 충분히 터지고 있는데 이럴 때랑 비교하게 되면 아직은 부족하다인 거고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당연히 붙을 수는 있어요. 가능성은 이런 식으로 붙겠죠. 네. 붙는다면 이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베팅을 해본다. 이거는 괜찮은데 저게 무조건 저런 상황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봉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루 정도 제대로 나왔는데 이게 얼마만큼 촘촘하게 이게 두텁게 붙어주는지는 좀 더 봐야 알 필요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이나 아니면 사물 인터넷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명확하게 기억하는 건 그거는 그 시대를 좀 풍미했던 되게 임팩트 있는 테마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다른 기술 테마들, 크고 작은 기술 테마들 많았단 말이에요. 반짝하고 지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라는 거를 이해할 때 어떤 테마는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두텁게 붙어줘요. 이거 멀리 가지 않아도 최근에 코로나 관련 바이러스로 했었을 때 그 진단 키트 이런 애들 되게 오랫동안 두텁게 붙어줬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도 어떤 것들은 막 교육주나 이런 것들은 진단 키트에 비하면 훨씬 더 짧았어요. 파장 기간이, 파장 자체가 짧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체크하면서 역시나 대응적인 영역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응이 중요하다에는 되게 동감이 되는데 이제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좀 되게 눈에 잡히는 뭔가가 먼저 지금 던져졌잖아요. 뉴딜 정책이라는 건 앞으로 계속 시행이 될 거다라는 거를 시사를 딱 해준 시점에 네, 이제 이거에서 가장 많이 갈 것들을 잡고 싶은 그 열망과 미리 선점하고 싶은 열망.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이 테마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막 2배 가고 3배 가고 10배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대장격으로 막 가줄 텐데 어느 네. 분야가 이제 그렇게 갈 거고 어떤 종목이 갈 것인지에 대한 그 예측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런 네. 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께.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답 이미 정해놓고 자기가 믿고 있는 종목이 테마로 제일 잘 갈 거야, 올라갈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뉴딜 정책 관련주를 네.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항상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많이 보고. 저희 예전에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종목이죠. 네. 네. 근데 이미 어느 정도 받았어요. 수혜가. 지금 시작이 아니라 수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종목. 네네. 여기서부터 이미 오른 거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잡아놓으면 더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올라가야 가는 것 같고요.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뉴딜 정책의 수혜주를 찾아라, 이 얘기 자체가 조금 제 기준에서는 조금은 모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혜 받았고, 뉴딜 정책의 수혜 자체가 얼마나 길게 얼마나 강하게 이어질지 그 힘의 척도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만큼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죠. 오히려 오늘 시장만 같아도 뉴딜 정책 테마보다는 다시 히토류 그쪽으로 돌았거든요. 요거죠. 유니온이죠. 유니온 머터리얼, 그리고 유니온, S&P 이런 그런 거 애들. 아닌가요 지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요런 쪽 다 이쪽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뉴딜 정책이 계속 유효하게 강하게 흘러가고 있냐? 근데 강하게 흘러가려면은 이게 아까 말했던 오픈베이스가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으로는 좀 나쁘게 말하면 하루살이 흐름이거든요. 오늘 거래량이 네. 당연히 적은 거 아닙니다. 적은 거 아닌데 막 강하게 터졌다라고 보기에도 뭔가 난해해요. 쭉쭉쭉 붙지도 않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관심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는 관련돼 있는 게 많잖아요. 뭐 막 찾으려 그러면은 뭐 5G 디지털 뭐 이런 쪽으로 넣으려 그러면은 뭐 오죽 많아요. 그래서 이제 더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를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만남의 장소가 다 갈릴 거 아니에요. 자금이 옹집되기가 어렵잖아요. 오히려. 네네. 테마에서는 그런 요소는 조금 암묵적 약속 같은 건데,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기승전 뭐 유니온이야 이런 식으로 몰려주게 되면 차라리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뉴딜 정책 관련해서는 정책과 관련 수혜가 계속 돌돌돌돌돌 돌 수 있어요. 네. 자금이 옹집되기보다는 좀 더 분산되겠죠. 근데 그 말을 테마주 수급 원리로 말하게 되면은 힘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옹집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속적으로 적당한 파동은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찬성입니다. 근데 이게 막 2배 뛰기, 3배 뛰기를 할 거야, 답 정해놓는 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제가 물어본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야 이런 거 있대, 그럼 이거 막 많이 가지 않겠어? 이러면서 이제 미리 예측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예측도 사실은 늦은 거죠. 이미 아까 오픈베이스 보신 것처럼 정고점 넘었어요 이미. 그래서 그 상황에 돼 있는데 이게 막 2배 갈 거야 3배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제 기대감만 가지고 뛰어드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이제 저희 쪽의 결에 맞춰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수혜를 입은 상황에서 어쨌든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 몰리고 있으니 그 수급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우는 게 더 맞고, 그런 것들은 좀 유리하다. 왜냐면 수급이 말라있는 것에다가 들어가서 뭐 언제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는, 고생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나으니까. 그리고 네. 그렇게 매매를 해야 또 빠른 순환을 시킬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살릴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보는 게 더 건강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냥 거래량 힘을 느끼면서 힘이 점점 커지면요, 수급이나 파동 자체는 힘이 커진다는 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힘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에 비슷하게 준하거나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 힘이 완전히 다 빠질 때까지는 올라간다기보다는 옆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내가 매매 방향성을 처음에 여기서 매매를 시작하는데 올라가는 것만 노리고 매매하는 것과 옆으로 흘러가는 거를 두고서 매매하는 거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방향 자체가. 비중을 채우는 속도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힘이 부족하면 당연히 옆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올라가기만 한다를 기대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으니 이 부분만 고쳐서 생각해도 충분히 좋은 매매 될 거다. 요즘 시장 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은 좋은 결과 내는데 별로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클럽에서 매매하거나 이제 종목 고르거나 그럴 때도 원희님이 네. 이제 종목 선택하실 때 이런 테마나 뭐 이런 현재의 이슈가 되는 그런 분야, 섹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선정하시나요? 뭐 그런 거를 다룰 때도 있고요. 네. 매번 그런 것만 뭐 매번 테마주만 매매한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골고루 섞어가면서 합니다. 테마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거 할 때도 있고 시장 대비 이렇게 피해가는 종목을 할 때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매매를 복합적으로 섞어가면서 템포 조절도 하고. 그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지금 네. 요즘 같은 때 뭐 오늘만 해도 이제 뭐 이토류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뉴딜 어제만 해도 뉴딜 막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분야가 지금 좋으니까는 요 섹터로 잡아야지 막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하시나요? 요즘 같은 때 어떻게 고르세요? 뉴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네. 뉴딜은 했습니다. 저희도. 네. 뉴딜은 했습니다. 근데 뉴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히토류 좋다고 히토류로 옮겨 탄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네. 왜요?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때. 그게 이제 전에 과거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었던 여기서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좋아 보이네? 옮겨 타고 또 이게 좋아 보이네? 옮겨 타고 이게 지금 당장에 내 뭐랄까 조바심 아니면 조급함 아니면 뭔가 하는 행위 이런 감정적 만족감을 줄지 몰라도 계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득이 되는 결과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옮겨 탈 때마다 매번 수익이 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바람 핀다고 해서 좋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를 시작한 거를 제대로 끝 마무리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이어가는 거 그게 매매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고 그걸 할 줄 알아야지 이제 계좌를 쌓아 올려갈 수 있고 매번 전략 질주는 저는 실제로 투자 생활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템포 조절은 필수입니다. 네. 그냥 보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팁을 드리고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한다, 클럽에서 어떻게 한다 이거를 좀 물어봤어요. 이거 어린이님이 네.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요거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하나를 시작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끝맺음을 짓는다가 그냥 이렇게 옮겨 탔을 때 이미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소리야 이게 훨씬 좋지 뭐 여전히 이런 간지러움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요 이거 제대로 하나씩 마무리 지으면서 계좌를 성장시키는 게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에는 투자자는 수익이 목적일 거잖아요. 수익을 쌓아가는 속도나 아니면 만들어지는 수익금이나 그런 건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간다라는 거는 정말 잘 맞추면서 칼 손절도 아마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하는 매매랑은 조금은 더 결이 다르고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하면서도 보게 되면은 그쪽 폭락장 포함해가지고 그 전부터 지금까지 지금 매매 거의 다 되게 잘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클럽에서도. 그렇죠. 네. 이제 아마 한 달 있으면은 1년인데 1년간 매매 좀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찍고 있습니다. 저도 좀 이상하긴 한데 100%죠. 그렇죠. 네. 네, 수익률 말고 그 히팅률 자체가 히팅률에 그렇게 막 뭐라 하지? 히팅률로 승부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히팅 100%를 계속 하고 계셔서 저도 이상합니다. 그거. 네, 그건 시장하고 지금 뭐 이런 게 잘 맞는 거고 이게 매번 그렇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 저는 항상 강조를 해요. 그냥 지금 해야 될 거 하면서 잘 되고 네. 있는 거고 네.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가는 게 이렇게 옮겨 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옮겨 타면서 빠른 것 쫓아다니는 매매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저희 클럽에도. 지금도 그리고 하시는 분들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쌓아가는 것과 제 방식은 다소 좀 담백하고
재미없어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쌓아가는 속도랑 보게 되면은 매매일지 적고 기록 남기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아마 그 부분은 인정을 할걸요. 실리적인 부분에서는 제 방식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를 물론 단타나 뭐 이런 거에 훨씬 더 실력이 있어서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잘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좀 예외로 치더라도 거의 일반적 다수의 경우는 쌓아 올려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저희 뭐 오해는 마셔야 되는 게 언니님이 느리게 간다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 그건 현재 이제 아니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되도록이면 올바로 마무리시키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마무리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전략을 택하는 거고, 지금 히토리오 건드렸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손절하고 저쪽으로 뭐 뉴딜로 건너가고, 뉴딜 안 될 것 같으니까 손절하고 저쪽 뭐 바이오로 건너가고 막 그렇게 막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를 급급해서 쫓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네. 충분히 시장 흐름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되 이제 개인의 종목, 그 내가 고른 종목의 상황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면서 리듬을 타고 있다라고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듣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이 투자 클럽이 그 네이버 카페죠. 주식베이더 공유 카페를 오시면은 거기에 이제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클럽에 가입을 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어니스트님의 매매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수익 활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궁금한 것들, 어니님은 왜 이렇게 매매를 하지? 왜 저걸 사고, 왜 이때 이렇게 팔고, 왜 뭐 이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왜 정리를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궁금한 점들을 그냥 편하게 다 물어보시면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노하우를 공유해주고 있는 거고요. 멘토 멘티와의 관계로서.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매매들 같은 것도 카페에 이제 그 투자클럽 회원들만이 쓰는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매매지 같은 거를 남겨주면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코멘트를 해주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 건강하게 주식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오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저희 영상 보시고서 이렇게 매매하는 방식들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이라면 오시면은 진짜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그 투자클럽하고 별개로 저희가 유튜브로 드릴 수 있는 노하우 공유는 이제 정말 아낌없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만 보고는 좀 약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고 그냥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시는 경우도 더 많이 있기에, 이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오셔서 함께 이제 좀 제대로 노하우를 잡고 매매 원칙을 잡고 습관을 길러 나가는 것을 추천해 드려 봅니다.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드리죠. 그렇죠. 이제 함께 뛰는 건데 어니님이 페이스메이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따라가고, 되도록이면 저희가 누구라도 낙오시키지 않도록 한 명 한 명 다 섬세하게 잡고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